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은 상가 부분에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때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는 날인데요. 우리 과장님 어떤 질문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 위반 건축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위반 건데요. 건축물 네. 잘못 계약하면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상가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네. 뭐 예를 들어 1층 상가를 계약할 때 네.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는 없는 면적인데 뒤에를 이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을 때 네. 이걸 양도양수 받았을 때 혹시 네. 문제되지 않는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양도양수를 받는 이제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다면은 사실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무방하죠. 근데 우선은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사항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살다가 누군가 신고를 하면, 민원을 넣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뒤쪽에 주차장을 약간 창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뒷마당에 주차장 부분을. 그러면 이 창고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m 정도 나와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썼다고요. 10년, 20년, 30년을.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옆집 사람하고 싸웠어. 옆집 가게 사장님하고. 근데 옆집 가게 사장님이 가게를 팔고 나가면서 그걸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고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확장해서 썼던, 내 전 사람이 확장해서 썼던, 그 확장해서 썼던 부분을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위반 건축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요거는 참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건 괜찮아요. 근데 수정이 불가능한 것들은 큰 문제가 되죠. 그러면 현재는 이제 위반 건축물 대장상에 현재는 위반 건축물이 없는 상황이면은 양도양수 받아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 1차적으로는. 그렇죠. 우선은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없으면 일단은 양도양수도 이쪽에 그 다음에 새로 신규로 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신규로 와서 봐도 뭐 꼬집어내지는 않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잘 몰라요. 네, 보는 사람, 우리도 모르는데 실제로 나 이거 이만큼 냈어야 하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뭐 10평씩 낸 게 아니라 한두 평 정도잖아요. 그쵸. 뒤에. 그러니까 그 공무원도 잘 모르고 또 인수인계 받아서 내가 얘기하지만 잘 모르고 우리처럼 우리는 전문가니까 보면 이게 위반이구나 아니구나를 알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행강제금도 종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만약에 본인한테 그 이행강제금이 부담되지 않은 선이라면 그냥 내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일반 판매점이다. 네. 일반 판매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장사를 하는 것들, 핸드폰이라든가 옷가게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영업 신고나 등록이나 네. 뭐 영업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잖아요. 네. 이런 업종들은 내가 이 정도 쓰니까 위반 건축에 대한 거 주인이 내야 될 거지만 내가 부담해서 내고 쓰겠습니다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나는 괜찮은데 내 후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 음식점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은 위반이 없어져야지 들어오잖아요. 영업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같은 부동산 등록업소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 약국 이런 등록업종은 건물 자체에 위반이 있으면 안 돼요. 등록 자체가. 이게 큰 뭐 집합건축물이라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큰 건물에 나하고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아닌 다른 부분에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다른 층수라든지 다른 층이라던가 다른 호라던가 내 가게가 네모면 내 네모에 사방에 그 위반 건축물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등록업종은 안 되지만 신고업종은 돼요.
일반적으로 신고업종을 하면 일반 음식점이라던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쉽게. 네. 네. 지금 이제 5분인데 또 뭘 질문해야 되지? 더 위반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일반 판매점이 일반 판매점으로 승계되면 상관이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도 모르고 중개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반 건축물인데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이나 옷가게가 계속 장사를 20년, 10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최근에 옷가게라던가 핸드폰 샵이 안 돼서 많이 철수하죠. 네. 철수를 해. 그럼 가게가 비어 있어. 무권리잖아요. 네. 엄청 좋아. 보증금은 3억, 월세는 1,000.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무권리고 없으니까 어떤 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어. 근데 위반 건축물인데 라고 생각을 해도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 네. 중개사가 아이 지난번에도 장사 잘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상관없나 보다 하고 들어오면 안 되죠. 나는 어떤 업종을 할 건지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기존 업종처럼 일반 옷가게나 액세서리나 꼭집이나 이렇게 신고나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는 업종이면 괜찮아요. 근데 나 여기다 카페 할 거야. 카페 하기로 너무 좋은 자리야. 휴게 음식점 내야 되잖아요. 네.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죠, 우리가. 뭐 3억짜리니까 좁은 것도 아니고, 그쵸? 엄청 보증금이 많으니까 한 2, 3억 들여서 카페를 꾸며 영업신고를 하러 가. 네. 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증금에, 권리금에 막 5, 6억씩 날아가는 피해 금액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이제 이게 만약에 위반 건축물인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괜찮아. 네.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가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위반 부분이 나한테만 해당하는 부분이면 없앨 수 있지. 네. 근데 전체가 다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없애? 못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체크를 해야 되고,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사실 중개사들이 다 전문적이고 잘 알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이게 위반 건축물이면 내가 임차하려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냐, 아니면 나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데 이게 내가 철거해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이냐, 주인이 없애줄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등록 업종인지 신고 업종인지 허가 업종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데 특히나 등록 업종은 건물 전체에 주인이 다 달라도 표제부 자체에 위반이 찍혀 있으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충분히 위반 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빠뜨린 부분들도 있고 더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손해보는 계약은 하지 않을 거고요. 또 중간에 살다가 위반이 찍혀도, 그쵸? 위반이 돼도 어디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약하는 거하고 모르고 계약하는 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림역 4번 출구 위건부동산 마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